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떨어졌나요? 실수요자들 집값 하락 왜 체감을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뭐 다들 실수요자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년간 거침없이 상승폭에 비하면 집값의 하락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다음에 또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분석이 굳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비싼 수준이다.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 생각보다 집값 하락하는 폭이 없다. 다들 관망세로 돌아간 것이지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집값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뭐 이렇게 싸게 내놓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의는 늘어나고 있어도. 집값이 싸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이 망했다, 미국이 망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네, 심리적으로 전쟁이 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야 겁이 나서 네. 어이쿠야 하고서 물건을 내놓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까자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 아니 그 돈에도 안 팔았는데 뭐 변한 게 있다고 언론에서 떨어진댄다 조정받는다 얘기 나온다고 팔겠어요. 그래요. 중국이 뭐 크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가 음, 지금 위기가 왔다 막 이런 식의 음, 큰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내 뒤통수를 팍 때려야 2억 싸게 드리겠습니다. 3억 음, 싸게 드리겠습니다. 제발 음. 좀 사주세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 하락하는 아직 지금 거지. 그런 외부적인 음,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가격이 확 떨어진 형태로 조정받아서 물건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매는 음, 임대는 음, 임대는 또 다른 문제죠. 음, 임대는 지금 많이 조정받아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임대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음,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짙은 관망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내 집 마련이나 또는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건 이제 좀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겠죠. 가격이 음, 조정되면 사겠다. 내가 음, 원하는 수준까지 조정받으면 보통 그거죠. 내가 얼마에 받는데 그때 안 샀는데 급등해서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수준까지 내려오면 살게라고 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또는 아예 이제 아니야. 이제 살 때 아니야. 음, 끝났어. 이제 음, 가격 완전히 바닥 가는 거야. 지금 음, 매수 타이밍 아니야. 이렇게 뭐 아예 관심 없는 부류 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말 그대로 원하는 수준까지 가격 조정 받으면 살까요? 겁나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서 못 들어갈까요? 우리 경험했잖아. 안 사요. 그때 안 아니 근데 사. 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옆에서 폭등기와 근데 폭락기를 그런 경험도 지켜본 있잖아요. 조정 좀 더 상황. 떨어질 것 같아 안 사다가 예. 그 수준에 왔는데 안 샀더니 다시 올라갔다 해서 후회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오면 사야지라고 맘먹고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0년이 지나면서 네. 그러면서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뀐 것 아니야. 제 얘기는 그게 같고. 아니라 지난 음, 조정 텀에도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음, 조정 텀이 한 번 있었죠. 있었죠. 조정 받을 때 살까 음, 고민하다가 안 산데 갑자기 2017년 3월, 4월, 5월 팍 튀면서 음, 타이밍 놓쳐가지고 못 사심. 음, 아이코 아쉬웠다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쭉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까지 확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9월부터 조정받으니까 이제 다시 떨어지나 보다라고 음, 해서 요번에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 되면 사야지 또 음, 기다리다가 음, 갑자기 2017년 12월부터 또 1, 2, 3, 2018 1, 2, 3에 확 튀어 올랐잖아요. 네. 그 못 산 사람들. 음, 이제 이렇게 그 경험이 지금 그게 한 번 있고 또 최근은 얼마냐면 음, 2018년 8월부터 9월 7, 8, 9 또 튀어 올라갈 때 음, 이제 그때도 한번 또 놓친 분들 음,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음. 다시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수요층들 중에서 네. 자 내가 8.2 대책 나오기 전 또는 9.13 대책 나오기 전 또는 11.3 대책 나오기 전 수준 또는 그 비슷한 수준까지 가격이 흘러가면 내가 요번에는 들어가야지라고 나름대로 마음먹은.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다 못 사는데 튀어 올라오고 한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 중에서 요번 텀에는
그냥 뭐든 잡고 간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어쨌거나 이번 텀에 사긴 살 거다. 비싸든 싸든. 근데 다만 그 시기를 보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저도 얘기해 보면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그런 그런 분들이 현명한 분들이에요. 움직일 거 있고요. 움직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 있기는 이제 받아 있긴 먹어줄 이제 지금 시장의 수요자 남은 수요들. 사실 그 동안을 지켜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 사긴 살 거다, 사긴 살 거다 이렇게 늘 언제나 뭔가를 위한 대기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또 다시 시장에 변곡점이 오면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아유 이제 뭐 난 상실감만 느낀다거나 뭐 나는 뭐 관심을 잃었다는 둥 무슨 뭐 차라리 뭐 라이프를 즐기겠다는 둥 하고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은 또 다시 기회가 오면 또 다시 시장에 변곡점이 올 때 못 잡으시더라고요. 예, 그래놓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뭐 투기 뭐 이게 미친 집값이다 무슨 뭐 이런 얘기들. 욕먹을 소리 하네 또. 아 시장 자체가 관망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근데 가격이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면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라도 걱정, 내려가도 울상, 집값 아이러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정한 집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적정한 집값이 과연 얼마일까요? 일단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될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는 게 또 쉽지 않은 이런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값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괜찮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적정한 집값 수준, 다시 얘기하면 거래 절벽을 깰 만한 수준으로는 최고가 대비 20% 정도는 하락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근거는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8.1 대책 이후부터 9.13 대책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국적인 상승폭이 21.65%, 즉 1년 만에 21%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수자들이 움직이려면 1년 전 가격 정도는 돌아가줘야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시장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정도 하락되면 거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거는 같거든요. 물론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외적인 큰 변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매수자들이 느끼는 가격 부담이라는 게 요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만나시는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 이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얘기 적정 안 해요. 매수선 그런 이런 건 얘기 안 없나요? 해요. 예. 네. 뭐 20% 빠지면 사겠다. 그건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제 그 금액에도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안 사요, 안 사. 누가 그건 산다고 뭐 뭐 이제 말하기 그런 좋아하는 식의 사람들.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음. 근데 현실적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20%가 단기간에? 단기간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제죠. 30%씩 빠지는 건 봤죠. 15억 하던 집이 10억 하는 건 봤어요. 근데 그 기간이 그렇지.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그렇지. 몇 년이야.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몇 년 기다려서 살 수도 있겠지. 그럼 예, 몇 년 예, 기다려서 예, 하겠다는 예. 얘기지. 사실 몇 년 기다려 사면 돼.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 발생을 하면 이게 또 중개하시는 분도 힘들거든. 천천히 거래는 안 돼가면서 아니, 호가만 자꾸 포인트를 천천히 내려. 중개업으로 맞추지 말라고 아까 나 했잖아. 사실 나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안 되면 전월세 쓰면 되지. 부동산 사장님들은 안 매매 돼, 매매 안 가격이 돼.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매매는 안 돌고 주택 공급이 새로 안 되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임대로 돌잖아요. 그럼 먹고 살면 되지. 불경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각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해 볼 때 강남 3구의 주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시장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20% 정도의 선이 아니겠냐라는 일종의 추측성 기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자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그 금액을 기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사는 거래도 좀 되고 그렇게 훅 조정이 오면 이 금액은 이 정도는 할 만하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매매가가 20% 빠지면 뭐가 확 줄냐면 갭이 줄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25억 하던 아파트가 20% 줄면 5억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20억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랑 매매가랑 갭이 5억이 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투자할 만한 유인이 생기거든요. 아이 강남 아파트 다시 가지. 그러면서 이 5억만큼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이렇게 조정받았고 전세 움직이고 하면 또 꾸역꾸역 갈 거다 하면서 쭉쭉 가거든. 그럼 강남을 예를 들었지만 강북도 마찬가지죠. 예, 15억 하던 애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빠지면 12억이 되잖아요. 전세 뭐 8억, 7억 뭐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투자 금액이 줄어들면서 서울 안에 요지에 새 아파트 좋은 거 들어가려는 수요들은 또 들어오거든요. 되겠죠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조정이 오려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예, 외부적인 충격이 있으면 조정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 수 없죠. 아무쪼록 뭐 각자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바람인 거지. 잘 판단해야 돼. 이 흐름을 잘 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그러면 뭐야? 저는 이게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렇게 뭐 오르면 올랐나 보다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사실 좀 저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오르면 올랐으니까 좋고 떨어지면 떨어졌으니까 사실 뭐 과열은 좀 덜 될 거니까 좋고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막 올워 나싱에 그러니까 한 개 갖고서 주택 하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렇게 막 무주택인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은 사실 더 둔감하지. 이제 하나를 팔아알고 갈아타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에 베팅해야 되나 하락에 베팅해야 되나 이걸 계속 도박하는 느낌으로 베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주택이니까 사실은 살고 있는 집에다가 이사 가려고 재개발 10년 투자해 놓은 게 하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볼 때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떨어지면 지금 안 오르면 좀 조정받으면 나중에 오르겠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믿는 구석은 그거거든요. 서울 안에 앞으로 집이 새 아파트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예. 재개발 더 하는 데도 없고 재건축은 80년대까지 재건축하면 90년대 거부터는 재건축하기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러면 인기 지역에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결국 희소 가치가 계속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고소득자들이 원하는 집으로 수렴해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나만 좀 부대끼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의 양쪽으로 베팅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잡는 게 막 저도 막 엄청 많이 갖고 있으면 지금 막 살 떨리겠죠. 가격이 20% 조정받으면 막 대출 이만큼 껴가지고 다 엄지해가지고 사놨는데 환장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무리해서 몰빵해서 투자하고 상향에 너무 그렇게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베팅하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베팅. 영혼을 끌어모아서 베팅들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나 막 이런 고민하고 하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안 그런 지금은 사실 그럴 타임 근데 그런 분들이 요새 보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뭐다?
아직 규제가 없다.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 적은 데들 이런 데들 지금도 막 사람들 투자하려고 다니시.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살짝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마가 이제 좀 주춤하니까. 근데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막 움직임들 있고 그랬거든요. 이걸 누가 그러시더라고. 시장의 변동성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쌓이고 움직이느냐, 얼마나 쌓이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몇몇 분들 계시는데요. 일단은 에너지는 좀 쌓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사실 저도 이제 뭐 오늘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보통 이제 상담을 잘 안 하는데 굳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1주택자시래요. 53평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가 산대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가 시세가 24억 정도 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분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주택자는 어차피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는 거니까 크게 심리적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 내 몸보다 큰 옷을 입고 있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제는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게 나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긴 하신데 이제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가늠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종부세가 이렇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택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맞는 옷을 입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려고 하시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역시 뭐 시점이라든지 무슨 뭐 타이밍, 무슨 뭐 가격에 대한 변동, 뭐 경제적 상황, 무슨 뭐 기타 등등 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입장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불편한 옷 입고 있었다면 이참에 이제 나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라고 말라고요. 그분은 팔고 갈아타라는 거지. 아이고 작은 걸로 갈아타라. 종부세 부담이 워낙에 불필요하게 넓은 집을 깔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명절 때 뭐 며칠 좋으려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명절 때 뭐 얘기하시는데 아이 그건 아니죠. 차라리 그리고 서울에 계시면 저는 사실 부모님 지금 이제 지방으로 귀촌하셨지만 예, 네. 서울에 계실 때 되게 좋았거든요. 하다가 저녁 밤늦게까지 하고 놀다가 집에 가서 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다시 가. 그래서 세배하고 놀다가 또 집에 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이 사니까. 지금은 지금 한번 내려가면 4시간, 이게 평소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한 번 내려가려면 명절엔 4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아주 운전하고 스트레스지. 예. 가서 뭐 자고 오는 건 그렇지만 가까이 이렇게 넓지 않은 집에 그렇게 계시면 어차피 모여서 하고, 요새는 또 명절 때 뭐 또 안 하잖아요. 뭐 그렇죠.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하시고, 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하니까 주택은 좀 미니멀 라이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실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서 뭔가 토픽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프로그램이 별별 수다예요. 그래서 뭐 남자들 둘이 앉아갖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컨셉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방송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기대하셨던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특히 2018년 드디어 12월로 접어들면서 연말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송년회 일정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밖에 나가 보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인파 때문에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동안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 정을 나누셨던 분들, 또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
함께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